그러니까 그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군, 그다음 국방부, 국정원 그리고 어디야 해경 해경. 이 세 군데서 정보 당국자들이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보고받고 네. 거기 수긍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시에 국회에서 정보위에서 예. 만약 거기서 만약에요 반대로 얘기 지금 그걸 지금 그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생각하면 거기서 만약에 수긍이 안 됐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당 그 당시 야당 그 당시 의원들, 야당 국민의힘. 아니 그랬으면 그거 네. 보고받고 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나 믿을 수 없다 오늘 보고받은 내용 보니까 수긍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나중에 왜 이슈화했냐면 네. 가족들이 문제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가족들이 나중에 네. 문제를 삼으셨거든요. 억울함을 호소했죠. 네, 억울함을.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같이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근데 정보위 보고 끝나고 나서는 그 끝난 다음 날 바로 무슨 문제를 제기했다고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제 기억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만 네. 특별히 거기에 관련해서는 저는 뭐 기억이 없거든요. 그 국방에 들어갔던 그 당시에 야당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 하트기 의원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그때 문제를 제기했냐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네. 그럼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2년 뒤가 지난 지금 다른 어떤 증거가 새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정황이 나왔습니까? 다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때 상황과 지금하고 증거나 근거는 그대로예요. 네. 그럼 말만 바꾼 거예요. 그럼 해경은 왜 말을 바꿨냐는 거예요. 그럼 해경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무슨 뭐 바다에서 뭐 부유밀이 떴다든지 바다에서 무슨 증거가 새로 나왔다든지 그분 네. 관련된 그 해수부 공무원 그분 관련된 어떤 정보가 새로 들어왔다든지 그걸 가지고서 뭐 얘기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정권 딱 바뀌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해경이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왜 그렇게 발표했어요 해경은? 물론 국민의힘 그게 뭐 정부에서 압박을 해서 그런 투로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증거도 없잖아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그 당시에 청와대나 뭐가 압박을 했다면 압박했던 증거가 있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납득이 어느 정도 가겠어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해경이 정권 바뀌니까 바로 입장을 바꾸고 180도 다른 얘기래. 네. 이게 무슨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권 우리가? 바뀌었다고 그 당시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거 다른 웃기지- 결론을 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지금. 이상하다. 예. 근데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서훈 전 국가무실장, 뭐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인물들 뭐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청와대 입김이 좀 작용한 게 아니냐 결국에는 그래서 당시 북한과의 관계를 좀 정상을 시키고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뭐 사실은 월부 논란이 크게 뭐 그때 당시엔 번지지 않았지. 물론 유족들은 계속해서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여기에 있죠.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들을 정권 차원에서 좀 만들어 갔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야가 지금 입장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공개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공개하라. 이렇게 예를 들면 대통령 대통령 기록물을 기록물을 공개해라.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협조해라. 하고 있죠. 예,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건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그냥 공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유족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유족 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유족들이 이건 우리 자기가 유족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분이 그런 월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네. 그렇게 나왔으니 억울할 수 있고 법에 호소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왜 국민의힘이 여기에 나서 가지고 함께 하는지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판결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모를까. 국민의힘이 여기에 편승을 해 가지고 마치 지금 프레임을 모르고 하는 걸 보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일부러 속이고 일부러 감추고 일부러 아닌 걸 맞다라고 얘기했다는 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근거도 없는데 아무런 증거가 있냐고요. 그러면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만약 이걸 공개한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지금 그 감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군과 이제 그분 이제 사망하신 그 공무원 그분 둘 간의 대화 내용이 감청이 된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뭐 그 대화를 했다는 이 북한군의 그 보고 내용이 감청이 됐는지 그렇죠. 그건 그건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네. 감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SI라고 하는 북한의 그 북한군의 어떤 무전 연락이든 이걸 감청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그게 다 추측할 이제 수가 있죠. 공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걸 만약 공개하게 되면 네. 어떤 주파수로 어떤 내용을 들었으며, 또는 이게 만약에 그런 무전이 아니고 감청이 아니고 휴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정보원, 휴민트. 휴민트. 네. 죄송합니다. 휴민트. 휴먼트. 미국 교수신데. 원숭이도 떨어질 때 이 사람이 박 기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 네. 휴민트. 휴민트. 이제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휴민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어디에 있는 뭐 이게 다 거기 나올 거 아니에요. 정보 그 보고 내용에.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네, 네, 추측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파수, 예를 들면 어떤 주파수로 통해서 네. 북한의 무전 내용을 감청하는지, 그리고 휴민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네. 이걸 다시 다 버리고 새로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주파수도 새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가 있는 거 그래야 돼요. 이걸 있는 것은 북한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아니 북한 네. 입장에서 이걸 안 바꾸겠어요? 그리고 휴민트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새로 그 사람들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게 들어가겠어요. 네. 또 돈도 마찬가지고. 그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냐는 거야. 국정원의 이 북한 관련된 업무가 일정 부분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거를 공개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함께 고민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전혀 고민 안 하고 그냥 공개합시다. 이래서 공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거 그냥 진짜 이런 이 상황만 보면 네. 국가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공개합시다. 그러고 나서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부는 거기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정부에서 국정원이 제대로 활동 못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오로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국가 안보 전체로 보면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하. 그리고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쉽게 이걸 공개할 수 없을 공개할 거라는 수가 거를.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 만약에 공개했는데 정말 그게 다 드러나고 그분이 만약에 정말 명시적으로 올북 의사를 밝혔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네. 이 문제는 이대로 끝날 수 있지만, 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 쟁점은 없어질 수 있지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국정원의 대북 라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네. 정보를 분석하는 정보 분석 전문가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해경, 그다음에 군, 이 세 군데에서 대북 관련된 정보 분석 전문가들 모여서 분명히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겠죠. 네. 그게 뭐 청와대도 보고가 됐을 거고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됐을 거고 이러지 않겠어요? 뭐 국방에도 비공개로 보고가 됐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보 보고를 이 분석한 사람이 틀렸다는 거잖아. 지금 그 정보 분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도 처벌받아야 돼. 논리적으로 따지면 책임을 그러면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죠. 네. 만약에 틀렸다면 분석을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누가 이제부터 앞으로 국정원이든 국방부든 해경이든 이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정보 분석 네. 전문가들 분석하기 전에 뭘 생각하겠어요? 현 정부가 뭐를 하고 있지? 어느 쪽으로 분석을 좀 해야 그렇게 될까?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될 수도 객관적으로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왜냐? 나중에 내가 책임을 묻을 수도 있는데 네. 괜히 이렇게 썼다가 사실 본인이 분석할 때 분명히 이게 맞는데 그 분석을 썼다가 나중에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입장에서 과연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 그런 압력 없이 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고려 좀 해야 된다. 당연히 고려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정보 분석관들이 정말 네. 뭐 예를 들면 정말로 위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분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정황이 있다면 그거는 의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정보를 분석해서 이분이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정보 보고를 했는데 네. 그걸 처벌을 해버리면 아. 앞으로 정보 보고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말 객관적으로 정보 보고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네.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이게 글쎄요. 이게 당시에 명확한 사실 진실 이게 좀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되면 논쟁이 계속되면서 음. 글쎄요 정치권에서는 이거 가지고 여야에서 싸우는 모습 이게 좀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의 불만들이 높아요.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국민의힘만 지지율 어떻게 해서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전망이.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면요 국민들은 금방 반응해요. 국민들 제일 민감하죠, 입장에서는 진짜. 민감하죠. 그거를 이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 든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제 추측입니다. 이건 제 추측이고 제 분석인데 이 이슈가 넘어오면 경제 문제가 쓱 들어가잖아요 이슈에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 관심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 문제만 하면 이 네.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결집해요. 음, 마치 전 정권이 북한 눈치 본 것 그런 이미지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지율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지지율 하락을 좀 막고 어느 정도 정치적 이슈화해서 쟁점화해서 경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저는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하.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경제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본인의 이 지금 그 지갑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유족은 억울할 수 있지 충분히. 그리고 이제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그 굴레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하는 거는 뭐 법적인 소송을 하든 뭐든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개인적으로. 나 국민의힘이 거기에 편승해서 정치 쟁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기다려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등법원장이 영장 발부하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안 하더라도 네. 고등법원장이 볼 때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이래서 제한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게 하면 그때 기다리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지금 국회에서 막 쟁점화해가지고 경제 문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주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저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자, 이 사안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짚어볼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